안녕하세요. 큐라이프 센터 활동가 홀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성소유자의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큐어로 살아가고 있지만 큐어로서 나이 들어간다는 상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소유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해 있고 나이 든 성소유자를 주변에서 잘 볼 수가 없기도 하니까 나이 듦에 대한 생각은 더욱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빠르고 지금의 나의 삶을 건재하는 것이 전부이다 보니까 쉽게 나는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 거야? 어떤 가족을 꾸리고 누구와 함께 어디서 나이 들어갈 거야? 라는 생각을 쉽게 하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몇몇 분의 나이 들어가는 삶은 어떤 모습인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잘 안 보이지만 잘 찾아보면 큐어로서 멋지게 당당하게 그리고 막 당당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삶을 소신 있게 소중하게 예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올해 67세로 레즈비언으로 사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나이 듦에 대한 걱정은 언제부터 하시게 되었는지를 여쭤보았어요. 50대까지는 정정했지만 64세부터 몸이 확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장염에 걸려서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몸이 아파오면서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가게 되는 일이 생기면서 수면 위 내시경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한다며 보호자를 동행하라고 하셨을 때 큐어로서 혼자 지내는 사람으로서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꼭 나이가 들지 않아도 병원에 입원하게 되거나 수술하게 될 때 보호자의 동행,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것이 원가족 중심이다 보니까 병원에서 난처한 요구들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요. 저보다 윗세대에 같이 살고 있는 선배라고 부른다면 선배님께서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나이 듦에 대한 이야기해 주신 분은 이태원의 작은 레즈비언 바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가족과 연락을 하고 있진 않지만 서로의 사생활을 지켜주면서 마음 맞는 후배나 친구들이랑 같이 살면서 무슨 일이 생겨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후배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60대인 선배님께서 20, 30대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냐는 질문에 인상 깊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0대인 지금의 선배님이 20, 30대에 하고 싶었던 말은 일단 보험을 많이 들어라. 특약도 잘 챙기고 쓸데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이 들면 다 필요하더라. 연금도 꼬박꼬박 잘 넣고 무엇보다 건강을 잘 챙겨라. 건강해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같이 살 사람은 신중하게 정해라. 우리가 누구랑 같이 살기 위해서 성소유자가 된 건 아니잖아? 누가 옆에 있으면 외롭지 않겠지만 외로운 것보다 더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삶을 잘 살고 사람을 너무 성급하게 알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다가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연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 뵌 분은 1인 가구로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는 애프터는 트랜스젠더 40대 분이십니다. 혼자 살아가다 보면, 혼자 살게 되면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이신가요? 이 질문에 혼자 살면서 불편함이나 걱정 같은 것을 물었을 때 갑자기 자신이 죽게 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미리 써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유언장을 수시로 쓰고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주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유언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직장이나 학교 관련 사람들이랑 활동가 친구들에게 연락이 가겠지만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들에게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연락이 안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리스트를 유언장에 다 써놨어요.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파트너가 있으면 그런 리스트를 안 써놔도 파트너가 해주겠지만 지금은 혼자니까 그런 걸 해놔야 할 것 같더라고요. 나의 소소한 정보들을 알고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동성 파트너와의 결혼이 법제화된 것도 아니고 다양한 가족을 구성한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 것도 아니라서, 그리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 그리고 긴급 연락처를 주변인에게 남기는 일, 이분처럼 가능한 살아있을 때 미래를 유언장으로는 아니겠지만 나의 죽음, 장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문서로 만드는 일이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랜스 남성으로서 나이 든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일 텐데요. 60대, 70대 트랜스젠더는 주변에 있으신지 물어보았을 때 한국에서 성확정 수술로 살아가고 있는 첫 세대들이 이제 60대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 윗세대는 기본적으로 수술을 안 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하셨고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한 분들은 걸걸한 할머니로 살아가고 있거나 약간 성별이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살아가실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덧붙여서 나이 들어서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질 텐데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고민 지점도 알려주셨어요. 병원에 갈 일이 점점 많아질 텐데 병원에서 신체를 노출해야 되는 때 누가 오줌줄을 꽂는가 같은 게 걱정이죠. 상대의 성별은 상관없는데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거 말고는 사실 나이 듦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진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서 성소유자 친화적인 병원의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요양병원이나 양로원 종사자들의 성소유자 교육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 소개해드릴 분입니다. 종로에서 나이 든 부모님을 간병하고 계시는 게이분입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원가족이 아플 때 특히 부모님을 돌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병, 가족 돌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겠죠. 가족들이랑 계속 같이 사신 건지를 물어봤습니다. 20대, 30대는 애인분과 살기도 하셨지만 어머니가 혼자 되셨을 때 어머니랑 살고 계신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로 속담 중에는 게이 자식이 효도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이런 돌봄 노동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게이들이 부모 돌봄을 떠안게 되는 건 부채의 의식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부모한테 자신이 성소유자라는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청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게이뿐 아니라 퀴어들 혹은 비혼들의 경우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형제 자매가 있어도 결혼을 하면 결국 혼자 남는 자유로워 보이는 퀴어들이 부모님을 모시거나 급할 때 조카를 돌봐야 하는 부분, 혹은 가족들이 여행 갔을 때 반려동물을 돌봐야 하는 이런 돌봄 노동을 독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돌봄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무엇보다 힘드셨지만 그보다 더 어려움이 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모 돌봄이나 간병을 대비해야 하는데 그런 정보들을 접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성소유자들은 일반 사회에서 약간 단절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족 행사나 친척들의 모임, 일반 친구들과의 모임 등을 잘 안 가게 되니까 그런 데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못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나이대에는 어떤 걸 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는 등의 정보가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차단되는 경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돌봄 노동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자신이 공황장애가 와서 너무 힘들어하셨다고 해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동안 고생한 나한테 상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게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회사 후배가 살사를 배운다면서 살사바를 데리고 갔던 일이 생각이 났대요. 그때 춤추던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게 문득 생각이 났고 살사를 배우러 다니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정말 사람이 행복해지셨다고 해요. 현실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신기하게도 그때 자신은 너무너무 행복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살사도 좀 배우다 보니까 여성과 남성이 추는 소셜 댄스라는 점이 좀 재미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끼리 춤을 추는 건 어떨까 싶어서 4명이서 게이 모임을 시작했고요. 지금은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서 살사 댄스를 정기적으로 여셔서 재밌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살사 댄스를 추면서 본인이 변하기 시작했고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힘든 건 힘든 거고 나한테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좀 살만해지셨다고 하셨고요. 삶을 헤쳐나갈 용기가 생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 많은 부분 힘들고 어렵고 현실은 변하지 않는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취미생활이라는 것이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취미생활을 통해서 친구를 만나고 퀴어의 우울함을 넘어서는 힘을 얻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게이바를 운영하고 계시기도 한 사장님은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대로 옮겨볼게요. 게이바에 얼마나 우울한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요. 아시잖아요. 다들 여러 가지 겪으니까. 전 그런 분들한테 취미를 가져라, 취미 모임에 나가시라고 하거든요. 그냥 사람 만나는 목적의 사교 모임 말고요. 그런 모임은 사실 좀 피곤하잖아요. 잘생겨야 하고 몸이 좋아야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취미 모임은 취미를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도 생기고요. 전 특히 몸을 쓰는 취미를 추천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건강해지기도 하고요. 이런 취미 활동을 나이가 들어가는데 큰 자산이 됩니다. 취미가 없는 분들은 빈 시간을 감당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듣고 보는 건 게이들 취미 모임인데 정말 별게 다 있어요. 게이들 축구 모임도 있다니까요. 전통적인 게이 스포츠라고 불리는 배구나 배드민턴 말고도 웬만한 모임이 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책임질 일도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지잖아요. 저희 손님들도 보면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애인 이야기나 남자 이야기보다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몸 쓰는 모임을 나가라고 추천해요. 뭐가 됐든 그 취미 활동하는 시간은 딴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일 생각도 안 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다시 평일이 되었을 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철학자였는지 누구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취미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쌓이면 굉장한 힘을 발휘한다고요.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봐도 취미가 있는 분들은 건강하거든요. 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장님은 덧붙여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전 젊은 분들, 특히 처음에 커뮤니티에 나오는 분들이 손님으로 오면 종로 속담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친구 없는 개인은 사귀지 말아라. 친구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막 정체화하고 커뮤니티로 나오신 분들은 일단 멋진 애인 만들고 싶은 욕망이 강한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해요. 애인은 있다가도 없는데 친구는 애인 떠난 후에도 당신 눈물 다 받아준다. 마음속에 이야기할 친구가 3, 4명만 있더라도 30대 초중반에 그런 친구가 생길 때 40대, 50대가 되어서도 함께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어떨까요? 애인 말고 친구들을 잘 챙기도록 합시다. 애인은 있다가도 없는데 친구는 애인 떠난 후에 당신 눈물 다 받아준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따끈따끈한 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주에 가서 인터뷰한 커플의 이야기인데요. 서귀포 지역에서 이주해서 예쁘게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님과 마고님이십니다. 그분들이 하는 카페에서 소소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0대와 50대의 레즈비언 커플인 두 분은 아무런 연고 없는 제주로 이주해서 강아지 콩돌이와 샌드위치 가게와 책방을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모이면 막연하게 그냥 우리끼리 공동체 꾸리자 혹은 지역에 내려가서 농사 짓고 살자라는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상상만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현실과 많이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소중했는데요. 이분들은 소소하게 모카솜을 기르기도 하고 작은 귤밭 농사와 샌드위치 가게와 책방을 운영하기도 하십니다. 농사라는 부분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몸이 많이 힘들고
무엇보다 주변 지역 원주민과의 관계가 많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지역의 여성 농민의 활동을 하면서 함께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는 일에 적극적이셨습니다. 직접적인 커밍아웃은 하지 않으셨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많은 부분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소식이 더 듣고 싶으시다면 더보기란에 클릭을 하시면 큐라이프 센터 홈페이지에서 인터뷰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나이든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사람들 말고도 다양한 퀴어의 삶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다양한 분들의 삶을 보시면서 나의 노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팁을 얻어 가셨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커뮤니티에 이런 노하우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자신을 잘 돌보고 행복하게 잘 지내요. 안녕.